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아픈 주말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아픈 분들 그리고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난 미국 증시 상황 확인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지난 장이었는데요. 바로 지난일에서는요,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요, 이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3대 지수 좀 큰 폭의 상승폭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장에서 2.59% 상승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이 무려 46년 만에 최대치였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나스닥도 2.87%, S&P 500 지수는 2.46%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요, 3분기 어닝 시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동성은 좀 어떠할지까지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증시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3% 상승하면서 지금 22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상승하면서 지금 이 시각 69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 그리고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천국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시다면 조금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는 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FOMC가 이번 주 우리나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3일 날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매매 단타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매 단타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가능은 한데 안 올라갔던 쪽에서 하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FOMC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1억 기준으로 매매를 그러니까 1억 자산으로 주식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동안에서 종목들을 뭐 30%, 3천만 원 혹은 뭐 반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정도 뭐 사고 이랬던 분들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FOMC가 지나기 전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비중을 좀 10%, 뭐 이렇게 20% 안쪽으로 좀 작게 좀 매매를 했다가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가면 미국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어쨌든 올라왔는데 애플에 대한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6.2% 상승 전월 대비. 그래서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뭐라고 또 얘기하겠죠. 그럼 FOMC 때 또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흔들리지 않더라도 12월 달에 우리가 딱 봤을 때에서 금리 속도 조절한다 그랬는데 0.5% 이하로 할 줄 알았더니 안 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충격을 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소소하게 단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단타는 됩니다. 단타는 되는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일단은 단타를 하셨다가 마음 편안하게 FOMC가 지난 다음에 혹은 FOMC 이제 3일이고 5일만 더 지나면 또 이제 중간선거 11월 8일 그 이후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해도 편안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노란톡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개 방송이라든지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공개 방송은 없지만 뭐 수요일 날 공개 방송 매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나 아니면은 신의 한수 시간대 들어오면 그때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경계감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 아침부터 수급을 잠깐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를 강하게 아침부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막 급해가지고 지금 1,100억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FOMC 지난 다음에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종목들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넥스트 칩,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 뭐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 아침부터 급등이 나오는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갖고 있다가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팔아대는 작업을 해야지 쫓아가면 안 돼요. 아침에 뉴스 뭐 때문에 움직이나 봤더니 뭐 별거 없었어요. 뭐 별거 없이 뭐 움직이는 이유가 무슨 뭐 드론 공격에 의한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뭐 움직인다 그러는데 쫓아가지 말고 지금 시장은 천천히 두고 보면서 관망 정도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요. 이 FOMC 발표를 앞두고 다소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요, 좀 보수적으로 투자 진행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목요일 발표 이후 시장 상황까지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20만 3천 원의 현대모비스 잡아주셨는데요. 3%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3기 역시 화요일에 다시 한번 3% 수익률 기록했고요. L7만도는 4만 6천 원의 매수가에는 좀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20만 2,500원의 현대모비스 잡아주시면서 3.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좀 길게 살펴보셔라 하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96.2%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지난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일단 큰 것들이 움직였죠. 근데 오늘은 만도나 현대유아가 3%대, 4%대 조정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일단 싸게 흔들 때 오늘 지수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으니까 오후장에 좀 더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밀릴 때에서 싸게 저점 매수해서 우리가 단타를 소소하게 할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에코플라스틱 정도면은 바닥에서 아직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서부터 벌써부터 3%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안 움직였던 쪽에서 단타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한번 A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인데요. 지난주 그냥 LG전자는 시장이 FOMC로 들어가는 주간으로 다음 주 들어가니까 일단은 관망하는 흐름으로 뭐 적당히 자동차 부품주 다 날아다닐 때 자동차 부품주 어느 정도 팔아내면서 좀 관망의 의미였죠. 그래서 LG전자는 5만 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LG전자 뭐 차트만 한번 보고 뭐 급등도 없고 뭐 급락도 없고 그냥 그래요. 일단 5만 원 안 내려왔으니까 그냥 된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서 현대모비스를 3번이나 추천을 했고, 그렇죠? 만도도 추천을 했고, 3기도 추천했고, 다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한번 급등명중했던 종목들 A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미 진작에 지난주 금요일 날 파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장에서 먹었으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 급등 나왔다고 상승장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하락장 속에서 반등 준 건데 어느 순간에 또 조정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었을 때는 잘 파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10월 24일 날에 현대모비스 20만 원에 추천했던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0만 원에 추천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까지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11.8% 수익이 났습니다. 대형주죠. 대형주인데 뭐 5에서 10% 정도 나왔으면 저는 적당히 수익 났다고 봐요. 그리고 FOMC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조정받으면 다시 또 재공략하면 되죠. 그러면 또 다시 또 5에서 10%또 나오겠죠. 그래서 FOMC 때까지 흔들리면은 또 언젠가는 제가 또 가지고 나올 거니까 일단 수익 나신 분들은 아까우면 오징어 대리 조금 남겨놓으면 되지만 안 아까우면 많이 팔고 막 99% 팔고 1%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대모비스 뭐 조정받겠지, 그렇죠? 뭐 맨날 올라가겠어요. 자, 그리고 3기 25일 날 3기를 25일 날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엄청 잘 갔어요. 전날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29점 몇 프로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도 안 떨어지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 또 수익 나왔으면 25.8% 수익, 수익률이 25.8%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열심히 팔 수 있을 것만큼은 다 팔아내고 뭐 조금 가져가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저점 깨지면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 다음으로는 HL만도였는데 요거는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거든요. 현대모비스 어쨌든 두 개 단데 27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4일 날 현대모비스 20만 3천 원에 얘기한 적이 있고 아까 전에 했던 10월 18일 날이었네요. 10월 18일 날 현대모비스 20만 원, 10월 24일 날 현대모비스 20만 3천 원, 그다음에 10월 27일 현대모비스 20만 2,5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다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가격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에 봤든 뭐 목요일 날에 봤든 화요일 날에 봤든 어쨌든 현대모비스를 한 번씩은 들었을 텐데 시가총액이 20조짜리입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종목이고 심지어 100억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0억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그 사이즈는 일단 10조 정도 되면 10조, 1조만 돼도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한 10조 정도 넘어가면 100억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모두 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대형주를 줬다라는 건 일단 굉장히 좀 안전하게 줬던 건데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에코플라스틱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자 지수 선물이 좀 흔들리고 밀리고 있으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분차트에서 밀리면 일단 3,070원 이하 3,070원 이하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3,07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자리는 한 요 정도까지 밀리면 좋기는 한데 근데 지수가 밀리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지수가 지금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스닥도 조금 애매하네요. 코스피도 아까 좀 밀리다가 다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 오후장에 지수가 살짝 밀린다,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아서 밀린다 그러면 가격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은 FOMC 이후에서는 뭐 시장 방향이 다시 뭐 확인이 된 다음에 해서 단타 치는 거는 더 쉬워요. 왜냐면 딱히 그렇게 막 불안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FOMC 전후로 해가지고 또 파월 의장이 뭔 얘기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천천히 최대한 저점 매수로 그렇게 해서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흑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하다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난번에 완성차들 실적을 봤지만 충당금 아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고 그다음에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캐파가 커지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 계속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실적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은 다 경기 둔화 실적이 하향한다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니까 조정받을 때 싸게 저점 매수. 오늘의 표육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에코플라스틱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아침장에서 3%대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3,07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상담을 가기 전에 노란 톡방을 잠시 열어뒀습니다. 전화 상담 끝나자마자 제가 닫을 거예요.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면은 QR코드가 이렇게 되면은 주소가 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열어놓는 거고 10분 뒤에 바로 닫아버릴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 8만 원에 20%예요. 호텔 신라 8만 원에 20%.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져요? 장이 안 좋아서 빠지죠, 뭘. 장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보면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렇게 막 특별히 급락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분명히 떨어질 건데, 뭐 실적에 대한 악재, 무슨 악재. 근데 장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떨어져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가 두들겨 맞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장이 안 좋아서 누군가가 차익 실현하고 떨어뜨리는데 뭔가 악재는 그러니까 핑계거리라 그러죠. 핑계거리 악재는 뭐 찾으면 있을 겁니다. 뭐 실적에 대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라든지 뭐 등등 아니면 뭐 중화권에서 많이 놀러 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이제 전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실적의 어두운 그림자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호텔 신라는 잡주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량한 회사하고 좋은 회사이긴 한데 지금 추세 방향을 보면 얘는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생각이 없었던 주식이에요. 계속 빠질 자리를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모양을 만들던 자리인데 오늘 드디어 내려가네요. 그 6만 원에 물 타면 될까요? 물 타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경기 둔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PF 대출 사건이 제가 그거 해결 안 될 거라 그랬죠. 그걸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거 뭐 더 큰 걸로 막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기사 하나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타만 가능한 장이고요. 만약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금융위기 사태로 또 번지게 되면은 호텔 신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금융위기하고 얘하고 딱히 뭐 얘가 건설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악재로 버물려지게 되면 멀쩡한 종목들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타기를 하반기에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2의 금융 위기가 찾아와갖고 IMF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곳간이 다 비어갖고 지금 망했다. 지금 뭐 삼성전자서부터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면 호텔 신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딱히 무슨 뉴스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만 가능한 경우가 되고
지금 왠지 막 종목들을 싸다고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에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하반기에서 뭘 더 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반등 주면은 손절해버리겠다는 생각이 맞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7만 5천 원만 올라와도 이거는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뭐 금융 위기 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일단 방법이 없어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사조동화원이요. 사조동화원 100%요. 100%고 빚 얼마에 사셨어요? 1260원에 100%. 얼마요? 1260원. 1260원. 예. 오늘 이제 저쪽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갑자기 움직였는데 뭔 뉴스인가 봤더니 물론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었는데 뭐 예. 드론 공격? 뭐 이거를 이제 개시를 할 거다 해갖고 우려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우려감. 별로 안 오르는데. 아니, 다른 애들은 움직였죠. 아예 빠진 것보단 낫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오르긴 올라가는데 이게 정말 큰 호재거리 뉴스가 됐으면은 더 갔거나 이게 더 연속성이 나올 텐데 예. 그런 이제 우려감,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그래도 뉴스로 이 희망이 있겠어요. 본전까지만 가져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료 관련, 그러니까 사료라든지 이런 이제 뭐 원자라든지 너무 많이 폭등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웃돈을 줘가지고 금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 이 정도의 이슈면은 올라가겠는데 늘 있었던 우려감이다,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원래 있었던 얘기라 한 1,200원만 가도 잘 가는 걸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보유는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차트가 너무 많이 빠져 정도까지만 있으니까. 가져도 감사죠. 그러니까요. 거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거래도 네. 없고 뉴스로 잠깐 움직였던 건데 딱히 지금 이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좋은 호재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호재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 그냥 50%는 매도할까요? 아니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굳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뭘 매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네. 한 1,200원 정도 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예. 일단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팔겠다라는 관점으로 예. 그렇게 일단은 보유 가능하시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다스코. 6,360원에 15%. 지금은 단타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제일 강하게 움직일 때 그러면 요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작게 움직이면은 5,500원이 1차. 5,500원도 이거 작은 수익률 아닙니다. 5,500원만 가도 4.5% 정도 수익이네요. 단타치기에는 지금 위치에서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단타하려는 사람들은 뭐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물린 자리까지는 뭐 한참 남았으니까 그래서 1차는 5,500원, 2차는 5,750원, 뭐 3차는 한 6,000원 정도 이 정도 반등을 생각을 하고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미약품 26만 원에 10%. 좀만 더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요. 수익으로 바뀌면 꼭 파세요. 바닥에서 꽤 갔어요, 이것도. 만약에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24만 원 1차 손절. 23만 원은 2차 손절인데요. 2차 손절인 23만 원이 깨지려면 지수가 많이 빠져야 돼요. 여기서 2,200은 무조건 깨져야 돼요. 2,150이 깨져야 아마 한미약품도 저점이 깨질 거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26만 원 정도만 올라와도 일단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지금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들이 일단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제가 뭘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서 뭔가 이상해서 그래요. 뭔가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수익이 나면 일단 현금을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좀 시장을 좀 더 두고 보자고요.
과거에서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은 꼭 하반기에서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맨날 박살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영국이 국민연금 240조 날려먹었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기가 터질지, 뭐 이탈리아가 망할지, 뭐 영국이 망할지, 그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태가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지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자금 경색,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지금. 사람이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지금 피가 멈춘 상태입니다. 무호흡 상태예요. 이러다가 골든타임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단타만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저번에 궁금하세요? 네, 큐라클이고요. 네, 13,402원, 13,800위원이요? 402원이고요. 402원의 비중은요? 12%요. 12%. 네. 이거 가격이 왜 2원으로 바뀌었죠? 아, 네. 제가 물타기를 좀 했거든요. 물타기를 했는데도 가격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중간에 가격이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가격대 한 3,402원 한 번, 두 번만 올라오면은 돼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네, 수익에서 일단은 잘 챙겼다가 FOMC하고 11월 8일 날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시장 동향 보고 네. 다시 들어갈 건지는 그 이후에서 생각하시고 일단은 보유 가능하시고 네. 수급은 나쁘진 않은데 거래량이 말라 있으니까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하루 거래량이 너무 네.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만 들어줘도 지난주도 13,000원대 살짝 올라갔었네요. 네, 근데 플러스까지는 안 갔었어요. 플러스까지는 안 갔는데 뭐 차트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질 흐름도 아니고 많이 네. 급등할 흐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라면은 13,000원대 올라오면은 절반이라도 잘라가지고 FOMC 네. 지나고 아니면은 중간선거 지나고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나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뭐 드론 관련주나 아니면은 지금 전쟁 위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으니까 전쟁 관련주, 뭐 미사일 관련주, 드론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차라리 단타 치는 게 좀 더 빠를 수는 있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13,000원 이상에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은요,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신 만큼 조금 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으로 매수가 3,07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 3,0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좀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1,45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1,058억 원, 43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역시 개인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56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55억 원, 465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가 넘는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좀 지수로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여전히 상승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5% 상승하면서 227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면서 690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제가 시장 얘기는 자세하게는 여기선 얘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이따가 장마감 신한수 때에서 자세하게 전략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절반의 전략은 드렸어요. FOMC를 앞두고 굳이 무리하지 마셔라. 지금도 소소한 단타가 되는 거고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한 발판이 만들어지면 그때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FOMC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 그다음에 목요일쯤 갔을 때에서 갑자기 선물이 좋았다가 갑자기 뭐 콱 하고 바뀌어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아갖고 밑으로 찍어 누를지 모르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요.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딱 보면은 살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공격적으로 못 돌아가서 그렇지. 그래도 소소하게 단타는 가능합니다. 아직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도 아직 보인 것도 없고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에서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얘기를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원래 이 시간에서는 얘기를 원래 지금은 비밀로 붙여야 되는데 자, 지난주도 226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단타하던 것들 조심하라 그랬죠. 2260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깨진 적 없어요. 한 번도 깨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난주 기준으로 언제냐면은 이때 올라간 날 기준으로 요 날 목요일 날 기준 올라간 날 2260이 안 깨지면 단타가 된다라 그랬죠. 근데 이전에서는 이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2600 안 깨졌죠. 매매하세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타 방송에서 다 커닝하고 다 베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톡방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듣고 싶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공개방송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신한수 방송에 참여하시라는 얘기고요. 2260 안 깨졌어요. 깨진 적 없죠. 그러니까 단타로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먹고 팔고를 해야 되지 그대로 냅두면은 먹었다 토하고 할 수 있으니까 먹었을 때 좀 팔면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주 줬던 자동차 부품주들 적당하게 다들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죠. FOMC 지나고 중간선거 지나면 또 좋은 타이밍이 옵니다. 그 좋은 타이밍이 과연 어떤 타이밍이냐? 시장이 박살난 다음에 좋은 타이밍이냐?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지 않고 올라가는 타이밍이냐?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개방송이나 신한수 방송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좋은 타이밍이 또 옵니다.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5,000원 떨어져서 5,000원에서 10,000원 가서 100만 원, 아니 100% 먹는 타이밍이냐? 현대차가 지금 뭐 20만 원짜리 종목인데 이게 5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져서 좋은 기회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뭔 얘기인지 모르면 나중에 신한수 때 들으시라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얘기만 하면서 지금은 단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해성 DS요. 해성 DS 62,000원에 30%요. 62,000원에 30%면은 한 40% 넘게 손실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근데 얘는 이거는 다른 분한테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바뀐 게 차트를 보니까 1년이냐 3년 동안 올라갔고요.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올라간 거예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되게 좋아서 올라갔는데 주추세,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아주 그냥 죽어요. 막 힘들어 죽어요. 주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고 딱 62,000원 공략했을 때가 추세가 지지했던 자리인데 바로 그 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허리가 끊어졌거든요. 허리가 한번 끊어지게 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그래서 지금 바닥을 아직 친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 빠졌으면은 한 42,000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또 빠질 겁니다.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반등 주고 또 빠지고 이유는 3년 동안 올라가서 그래서 3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1년에서 2년 정도는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손절을 고민한다면 5만 원으로 혹시나 안 올라올 것 같은데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5만 원으로 안 올라오고 그냥 계속 반등을 4만 5천 원 줬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장이 안 좋고 뭐 경기 둔화로 내려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버틴 다음에 나중에 바닥이 3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때 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방법이고 이게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손실이 뭐 5%다 10%다 그러면 지금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0% 정도 가까이 되면 이거는 자르는 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이 악물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고려산업이요. 고려산업. 오늘은 급등 한번 나왔는데 쫙 다 밀렸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00원에 20%. 6,100원에 20%. 오늘 10 몇 프로 갔었던 것 같은데 14%. 지금은 6.7%로 밀렸는데 오래 걸릴 거고 네. 쉽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버텨야죠. 뭐 방법이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팔아버릴까 해서. 손실이 23%가 되는데 팔아버리겠다고요? 네, 30% 안 되니까요. 원래 손절하기 제일 좋은 그 퍼센티지는 10% 안쪽이고요. 아, 10% 안쪽에 있을 때가 그거는 손절하기로 보면 그냥 작전상 후퇴라 보면 돼요. 손절, 그러니까 나는 물론 깨진 거지만 다른 네. 더 좋은 종목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구가 되니까 10% 정도는 네. 그런 거는 그냥 뭐 자르고 그냥 막 맘대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정도는. 네. 근데 20%가 넘어가게 되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근데 20%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30%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네. 이제 골치 아픈데 아직 30%는 안 넘었지만 네. 아까 아침에 그럴 거면 아침에 좀 하셨은 게 낫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못 봤어요. 아, 못 보셨구나. 네. 근데 아직 사료주들의 흐름들이 아직은 그래도 잘 버티거든요. 밀려서 네. 그렇지. 네. 팜스토리가 13%에 한일사료가 14%. 아까 뭐더라? 뭐 미음자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걔는 아까 전에 더 많이 올라가던데. 그래서 손절할 거면은 다시 한 번 더 5,000원 이상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5,000원 이상이요? 네. 네. 지금 뭐 아침에 뭐 드론 공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거다 해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이제 곡물 가격 또 올라갈 거다 이 이슈인데 이 이슈를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위로 당길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하고 한 번 더 이쪽이 잠깐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손절보다는 좀 더 이왕 물린 거니까 네. 조금 더 비싸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차. 자, 매수 가격 25만 원에 20%, 25만 원. 뭐 최근에 물린 거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5만 원에서 물려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넘게 손실이 났다면 버텨야죠, 뭐. 버텨야죠. 일단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옐런이 그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악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순하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현대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도 저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유리하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뭐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전망이 있죠. 근데 이게 25만 원에 물려서 그렇지 작게 물렸으면은 차라리 이걸 손절하고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서 복구를 하고 현대차는 더 빠지면 더 싸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그런 작전을 세울 수 없는 게 일단은 저도 안타깝네요. 25만 원에 물린 거는 그냥 이 악물고 버티세요. 그러니까 반등은 아마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고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버텨야죠 뭐. 전망은 어쨌든 간에 좋지만 주가는 거꾸로 움직일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KC. 자, 전기차. 오늘 완성차, 자율자동차, 전기차 섹터들이 전날 지난주까지 많이 움직였다고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힘은 없네요. 6,610원. 아유, 많이 물리셨네. 6,610원이면은 여기쯤에서 물린 거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12년 동안 버텼으면요. 이거는 그냥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좋아서라기보다는 2년, 3년, 5년, 8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버텼으면 여길 견딘 거잖아요. 475원. 망할 뻔했던 이런 흐름까지도 버텼던 분이 굳이 이런 흐름, 아니 더 어렵고 더 힘든 데서 버텼던 사람이 여기에서 못 버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버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뭐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전기차 섹터들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4,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네, 데모요. 데모 네, 16%고요. 16%? 1,150원이요. 1,150원? 네네. 수익이네요. 일단 수익이신데 언제 사셨어요? 아, 얼마 안 됐는데요. 아, 또 혹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려가 버릴까봐. 내려갈 수는 있는데 언제쯤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갖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섹터는 포함이 돼 있고 차트는 여기를 지지하니까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돼서 손절만 잘 잡으면 되는 이제 단타 종목인데 지금으로서는 네. 일단은 10,000원짜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10,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10,000원 깨지면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고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비중 혹시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아, 지금 그걸 안 팔고 계속 저거 거석을 했거든. 물타기를 했거든요. 아, 물타기로 해서 단가를 낮추신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한번 움직일 모양인데 좀 불안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 한 3분의 1만 파세요, 지금.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들은 여기 1,700원에서 11,000원 사이 있죠? 네. 여기에서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아주 쬐끔 남겨놓은 거는 12,000원까지. 아. 좀 복잡하죠? 지금 어쨌든 좀 파세요. 조금 3분의 오늘 1만 팔고 팔으라고요? 3분의 1. 오늘 3분의 1을 팔으라고요? 네. 아, 네. 3분의 1을 팔고 나머지는 이제 1,7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절반 이상 팔고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3분의 1 네. 이하로 남긴 것들은 12,000원까지. 아, 네. 그리고 10,000원 깨지면은 그때는 이 얘기 다 까먹고 그냥 던져야 됩니다. 10,000원 깨지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 안 네. 깨지면 상관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효성 TNC. 효성 TNC 마이너스 7.6%. 292,0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오늘 음봉이 거래 실리고 안 좋은 모습인데 뭐 악재가 터졌습니까? 뭐 드러난 악재인가요? 한번 볼까요, 뉴스? 뭐 악재가 있으면 나오겠지. 효성 TNC. 지주사 전환이에요. 최대 규모 적자. 악재가 나왔네요. 분기 최대 적자, 목표가 뭐 하향 뉴스들, 영업 손실, 적자 전환. 그동안에 증권사와 FM 가이드의 그 실적 추이는 괜찮게 예상을 했었던 건데 저게 반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적자 전이 됐는데 올해 추정치였는데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적자 전환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래 근데 어느 정도 근데 실적 추이는 줄어질 것들은 예상이 돼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질 거다 이게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여기 2022년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79% 이미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더 많이 줄어갖고 적자까지 났다. 뭐 이런 정도라면 일단 한 차례 후딱 떨어지고 나서 내년에서부터는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회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흐름 쪽으로 아마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에서 떨어졌던 건데 아직 바닥을 안 친 것 같아요. 손실폭이 크진 않으니까 여기 아직 저점은 잠깐 살아있거든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아니면 이번 주 내에 근데 FOMC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반등 주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잠깐 반등 주면 이걸 뭐 회복하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익까지는 안 날 텐데 한 27만 원 정도나 뭐 28만 원 뭐 이 정도만 와도 살금살금 매도해갖고 일단은 피했다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오늘 팔아버린 사람들이 개인들이다. 그러면 다시 사면 되는데 팔아버린 애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고 뭐 연기금이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계속 하락세 타고 줄줄줄줄 올해 내내도 줄줄줄줄 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줄 때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60만 원에 물렸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손실이 많으니까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10만 원 내려가도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버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어쨌든 반등 주면은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뭐 내년에 복수를 하든 오늘 수급 장중에 잘 보세요.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샀으면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샀으면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샀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17,500원, 비중의 60%, 마이너스 23%, 저점이 깨지면은 당연히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이거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이 깨지고 그러면 잠깐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싸게 사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또 손절했다가 다시 담아야 되는데 담는 자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담아요. 그게 조금 그래서 저는 아예 완전 초보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은 더 빠지더라도 그냥 버텼다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5천 원까지 떨어졌다 나중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가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5천 원까지 떨어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던졌다가 나중에 8만 원 갔을 때는 주식이 없어요. 손절만 하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손실이 클 때에서는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맞는데 이분은 이제 손실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장이 애매해서 그런데 일단 저점이 깨지면 다시 한번 더 전화로 상담을 주세요.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나 FOMC 딱 됐는데 다들 알았던 0.75 그래서 별거 없네 해갖고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잠깐 올라가는 척을 해주면 16,000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 그래서 FOMC 지나고 나서 한번 상황담을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부강약품. 자, 부강약품. 자, 32,000원의 비중은 60%. 뭐 문자 내용에 열혈 팬이시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다 그러는데 너무 비싸게 물리셨네요.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하여튼 부강약품 너무 비싸게 물려서 위치를 한번 봐봐요. 이게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버텨야 돼요. 버티시고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버티셔야 되고 물타기하고 하는 흐름들은 일단은 뭔가 큰 폭풍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타기는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공개 방송도 없고 이따가 신의 한수 때 시장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장 마감 방송 서울경제 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또 소통 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